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엔캠이 드디어 MSCI 좀 편출이 됐죠. 근데 원래 편출이 되기 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데 엔캠 같은 경우 좀 특이 케이스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편출날에 많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동시효과도 보면 알겠지만 찍어 눌러서 마무리가 됐죠. 거의 3% 정도 동시효과도 좀 눌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 정도 눌렸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편출되는 게 거의 미리 다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막판 누르기 아니었나 좀 싶고 여기서도 제가 엔캠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지만 엔캠 이탈 물량은 좀 더 나왔고 본격 이제 3월부터 반등 구간 확인하면서 영상 업로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엔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지금 ESS 관련된 부분 요걸로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ESS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성장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요 부분 매출이 좀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하시면 있어요. 이미 다 뭐 LG, 엔솔에 공급하고 있지 않냐? 공급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대규모 공급 계약이랑 그냥 공급 계약은 달라요. 일정 부분 수준의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엔캠은 엄청난 뭐 대규모 공급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이 배터리 기업에서도 마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전해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낮춰서 오래 공급받는 게 내가 볼 때 좋단 말이에요. 이 조금 그 뭐였죠? 그 리튬 2차 전지 캐즘 현상, 캐즘 현상을 극복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공급 계약을 길게 가져가서 최대한 저렴한 마진으로 공급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급하는 기업들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엔캠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만 정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환가액 조정이 됐잖아. 지금 2,500억짜리가 얼마나 조정됐어요? 12만 원 조정이 되었죠. 날짜를 보면 언제 된 거예요? 2월 28일. 말일자로 해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고 전환가액 조정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이 완료가 되었고 이 177만 주에서 206만 주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져간 놈들 중에 누가 있다고? 엄청난 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KB증권을 보면 사채를 가지고 와서 나머지 물량들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분배를 했죠. 전부 분배한 걸 보면 갖고 갔단 말이야. 여기서 사갔단 말이야. 주당 10,000원에 주고 이 권리를 사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얼마야? 단가가 최저 조정가액 12만 원까지 내려갔어도 단가가 13만 원이라 13만 원. 13만 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요? 현재 구간도 손해보는 단계다. 근데 얘네들이 2,200억을 투자한 얘네들이 절대 멍청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왜 여기다 투자를 하겠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 다음 여기 한국채권투자운용 얘네 있잖아. 얘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투자채권운용 얘네들이 갖고 간 금액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면은 이 친구들이 거의 몇 주죠? 자, 보면은 얘네 둘이 갖고 간 게 18만 주 정도, 18만 주. 18만 주인데 얼마 안 돼 보이잖아, 18만 주가. 그죠? 주당 14만 원에 가져갔잖아. 250억 정도 돼요. 250억.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얘네들이 수상하다니까. 얘네들이 그냥 갖고 온 애들이 아니에요. 항상 얘네들이 들어간 애들은 수익을 2배 이상 내고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잘 봐봐요. 자, 한국채권 투자 운용 수익률.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 자, 요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자, 요렇게 먼저 쳐볼게요. 자, 보면 얘네잖아요. 한국채권 투자운용 이 친구들이 투자라는 걸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뭐로 수익이 나냐라고 했을 때 전환사채 딱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보면 한국채권 투자운용 뭐 12인수 S매가 무슨
관계길래 관계기업 투자만 엄청나게 했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다 잭팟을 쳐볼게요. 잭팟 보면은 자 엔캠 13회 12 투자자 1년 만에 221% 잭팟. 우린 한국 채권 투자 운용을 썼고 다른 건 쓴 건 없는데 여기 뭐 갑자기 뜬금없이 1년에 221% 잭팟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설마 여기도 투자했었나? 왜 갑자기 엔캠이 나와? 엔캠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닌데 엔캠이 나오네요. 자 봅시다. 한번 볼게요. 한국 채권 투자 여기도 있나? 투자 신기하네. 얘네가 투자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엔캠이 나오네. 엔캠 찍고 있는데. 자 볼게요. 자 비보존 제약에 투자했었죠. 비보존 투자했었고 제가 일단 아는 애들은 얘네요. 얘네 엔투텍. 자 엔투텍 여기 보면 얘네들 엔투텍 투자 대박이 났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것만 좀 봅시다. 12인수 S맥과 무슨 관계길래 요것만 좀 볼게요. 자 보면은 일반 3호 운용사 한국채권운용이 S맥 중심으로 연결된 적자 기업에 줄줄이 투자하고 있어 관심이 쏘인다. 이네들이 S맥 관련된 기업에 공급한 자금은 4천억이 넘는데요. 그죠? 1천억이 넘는다. 자 한국채권 투자운용은 그간 S맥 관련 기업 발행한 전환사채 4,700억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4,700억이나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보면 보면은 뭐 EM 플러스, 에이프로젠 매드, 금호 H 등이 발행한 CBD를 대부분 사들였다. 옛날에 비보존 헬스케어, 오성첨단 수제, 엔투텍, 장원테크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자, 여러분 잘 봐봐요. 뭐요? 다 봤을 때 작전주입니다. 작전주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누구 들었어요? NKM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금호 H 때 코로나 때 대박 났죠. 그죠? 2차원지 때 대박 났죠. 얘도 정치 테마주였나 뭐로 대박 났다 올랐어요. 코로나 때 모더나 관련주로 한 7배, 8배 올랐죠. 이 바른전자는 대박 났다가 상폐되고 지금 테크리로 바꿔서 다시 상장되어 있죠. 그죠? 비보안스퀘어 최근에 대박 나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작전주요, 작전주. 적자 기업의 작전주. 이 작전주 위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구들이 엔투텍으로 많은 돈을 또 먹었었거든. 보시면은 여기 지에너 에너지라고 있는데 얘네도 누구냐면 얘네는 또 얘네요. 보시면 자. 얘네 엄청 올랐죠. 얘네도 지금 주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엄청나게 주가도 올랐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누구예요? 한국채권 투자 운용이기 때문에 얘네가 돈을 여기에 썼다라는 건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 투자 자문사나 증권사에서 많이 들어온 걸 봤을 땐 지금 구간은 어쨌건 얘네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크게 겁먹을 건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반등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실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크긴 해요. 손실 자체가. 이게 미국 쪽에 돈이 들어가서 사실상 미국의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적자 폭이 또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전환사채 등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발생했고요. 전기자동차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영업 손실 증가, 장기 선대 선급금, 대중통상금 설정에 따른 판관비 증가.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요것도 있었어요. 전환사채 죄송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적 취득. 요거 있죠, 요거. 그 전환사채도 결과적으로 있던 거를 220억을 자기 현금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 엔케미오 좋은 상황은 아닌 건 맞는데 어쨌건 MSCI 편출로 인해서 이 외국계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단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고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일단 없습니다. MSCI 편입이 편출되었기 때문에 물량 더 나왔고
이제부터는 세력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가겠죠. 세력들이 컨트롤하는 그림으로 올라갈 거고, 저는 어쨌건 사채 물량을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주가가 최소한 다시 한번 20만 원대 구간까지 터치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절대 함부로 막 물 타거나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 타기는 최대한 뭐해라? 최대한 자제해라. 자제하고 지금 구간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다. 우리가 여기서도 과감하게 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은 8월 16일 최고점이죠. 단기 최고점을 찍을 때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12월 4일 단기 최고점 찍을 때 22만원, 그 다음 얼마? 18만원 찍을 때 전부 다 고점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에 대한 부분 고려해 보셔라. 여기도 보면 엔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쪽이죠. 자, 8월 16일 보이죠? 8월 16일 최고점 찍었을 때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비중 조절해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2월 4일이죠. 18만원이었을 거예요. 이때도 18만원 보면은 이쪽에 단기 저항을 또 체크해라. 이쪽에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요. 단기 저항선 체크해라. 18만원 구간 거의 최고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구간은 올라올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올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을 때 사채 물량들 비중 축소할 때 같이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파동으로는 저는 다시 한번 올라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16만원까지는 제 생각엔 16만원 정도까지 15만원 정도까지 일단은 올라오고, 이 추세만 돌려준다라고 했을 땐 여기 20만원대 구간까지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그거예요. 이게 이 세력들이 지금 여기 주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식에서 세력들이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올리고 싶으면 올릴 건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저 물량들이 매도가 안 나오고 버텨줘야지 세력들이 올려서 물량을 털어먹기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앞에 있는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올라올 때 저 물량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업황이 턴할 때, 업황이 턴할 때 주가를 올려줘야 앞에 있는 매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데, 그냥 올려버리면 매도 물량 그냥 쏟을 수 있죠. 아, 전기차 시장 안 좋다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 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업황이 좋아질 때 전기차 다 좋아진다는데 할 때 올리면 이 사람들이 기대감을 안 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을 단기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채 물량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고려해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기차 시대가 개화되려면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 딱 하나요. 전기차 시장 빠르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중요한 구간 여기 27만원 26만원 이탈할 때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하는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 주식은 미래의 기대감을 선반영받아서 올라갑니다. 그죠? 미래의 기대감 선반영받아서 올라가요. 그럼 이 과정에서 미래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갔는데 그렇게 안 됐어. 빠지는 거지. 이 과정에서 사실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선 반영을 받더라도, 미래에 정말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받는단 말이야. 받다가 다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근데 지금 엔캠이나 이차전지들은 어때요? 미래 기대감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반영받는 구간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요거는 전기차 수요 증가겠죠. 근데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워낙 많이 팔리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해서 크게 많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할 거면 내가 좀 길게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물은 타지 마시고 반등할 때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신경 쓰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물탈 준비하셔서 물탄 이후에 평란 낮춰서 반등하면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300명 정도 계시거든요. 뭐 바이오 주주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2차전지 할 때 2차전지 많았는데 2차전지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바이오 주주분들이 많고, 엔캠 계속적으로 언급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엔캠 관련돼서 추가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내가 단기 대응하실 분만 잡아야 돼요. 평단 낮춰서 반등할 때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실 분들은
단기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입니까?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설명창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엔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돈을 투자한 애들, 2천억을 투자한 애들이 왜 도대체 엔캠을 선택했는지 그 부분만 우리가 고려해보면 뭔가 올릴만한 건덕지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주도주를 조금 잡아 가셔야 됩니다. 주도주가 지금은 2차전지가 주도주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지금 주도주는 로봇과 조선인데 제가 볼 때 로봇은 상반기 안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 안으로 시세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조선은 1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일단 로봇 관련돼서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 하이젠 RNM 이 종목을 말씀드려서 4배 올라갔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하나오션이 34,000원부터 얼마까지 갔어요? 거의 지금 7, 8만원까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찾아보면 그냥 나오는 건데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하이젠 RNM 보면 우리가 12월 26일에 그죠? 주가가 여기 얼마요? 여기 12,000원일 때 여러분들한테 휴머노이드 관련주 우리가 12월 26일에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하이젠 RNM 체크해라. 히든 종목으로 그냥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죠.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이젠 RNM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4배 올랐습니다. 그죠? 12,000원에서 말씀드리고 4배 올랐어요. 51,000원까지. 하나오션도 미리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보면 지금 우리가 조선을 좀 잡아간다 말씀드린 거 하나오션 여기 보면 12월 26일이죠. 여기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위쪽까지 어디까지? 81,000원까지. 물론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익절을 했지만 지금 들고 있는 분들도 아직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 익절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쭉 내려보면 자 12월 26일 그죠? 여기 하나오션 우리가 뭐하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1월에 수급에 물릴 종목을 이미 조선과 바이오 로봇을 정확하게 캐치해냈기 때문에 타겟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다. 근데 내가 저기서 열심히 말씀드린 건 뭐예요? 조선은 얼마 더 간다. 조선은 제가 봤을 땐 1년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조선 히든 종목 하나 남겨놓을 건데 요거 분명하게 좀 체크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G선 매출이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80%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 이 부분도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컨센입니다. 올라가는 컨센.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는 지금 박스권에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이 당연히 주가가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왜?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갔는데 주가 가만히 있을까요?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선 히든으로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